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대전세종 지역강연센터의 선수장으로 있는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세종학 세미나가 지금 첫 번째고요. 아까 좀 전에 이재민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면서 이제 세종학진흥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포럼과 세미나의 그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첫 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째 세미나, 세 번째 세미나는 좀 점점 더 정제된 형태의 그런 형식을 갖추면서 내용도 더 깊이 있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첫 번째라는 거에 더 큰 의미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은 이번 세미나는 세종학의 앞으로의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더 이제 먼저 연구를 많이 하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오늘 청취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이 시간이 이제 짜여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 이 차례를 보시면 보통 세미나보다는 약간 다른 약간은 독특한 그런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보통 세미나 하면 발표 또는 발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합 토론자를 두고 그 다음에 청중에 대한 의견을 듣고 뭐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행사의 이 목적에 따라서 발표 3개를 연달아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따로 지정 토론이나 지정 토론은 없고, 그런 다음에 발표 3개를 들은 뒤에 질의할 부분, 그러니까 질문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발표자가 다른 발표자에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시간이 좀 더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상에는 한 발표당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이 지났고요. 11분이 지나고 있고, 그래서 발표는 25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분 이내로 해주셔도 좋고요. 25분을 넘기시지 않는 한, 특히 이재민 박사님 세 번째 발표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원래 30분 다 드리지 못한 점 이렇게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면 거기 앞에 책하고 자료집이 있는데요. 이건 세종학은 아닌데 대전학에서 옆에 있는 대전학에서 얼마 전에 전국의 지역학센터,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같이 모이는 행사 1년에 2차례씩 있는데, 그걸 지난달에 대전에서, 이번 달에 대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료집과 그다음에 대전학 총서 첫 번째로 나온 책을 하나 놔드렸으니까 가져가셔서 대전학에 대해서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개의 발표, 첫 번째 발표 이제 자료집 차례를 보시면 첫 번째 발표는 지역학 교육을 통해 본 지역학의 가치와 의미, 지역학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나사렛대학교의 그 신정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발표는 세종에 바로 또 가까운 지역이죠, 공주대학교의 문경호 교수님께서 지역문화, 공주학연구원은 워낙 이제 그 아카이빙에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그 지역학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네요. 10살 소년 세종시, 세종학의 여정과 미래라는 이재민 박사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은 더 말씀드릴 거 없이 첫 번째 발표, 바로 신정원 교수님 발표를 우선 듣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 나와서 하셔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마이크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사렛대학교에 있는 신정원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한 게 천안학 교육을 통해 본 지역학의 가치와 의미라는 주제로 오다 보니 또 제1회 세종학 세미나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세종학이 기존의 천안학을 통해서 세종학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특별한 점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천안학의 어떤 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럼 이런 천안학을 해보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거의 이렇게 쓰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천안학을 하게 된 게 먼저 세종도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지만 천안도 역시 마찬가지 지역이거든요. 원래 그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도시가 커지게 되고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그 교육 정책의 하나의 긍정적 효과인지 부정적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도권 규제 정책의 한 일환으로 천안에 많은 대학들이 사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천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뭐 하늘천자의 편안한 안, 그래서 뭐 천안을 안정시킬 인재를 양성시키는 그런 지역이다. 이건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좋게 해석하는 거고 왜 천안의 대학이 지금 현재 원래 13개까지 있었는데 현재 그 정식으로 있는 학생들만 하면 한 10개 대학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좀 봐가면서 지금 현재 10개 대학이 있는데 8개 대학이 4년제고 그 다음에 2개 대학이 2년제에서 학생들이 한 8만 정도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런 대학들이 위치하게 되는 가장 큰 거는 결국 수도권의 어떤 규제 정책의 한 일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학이 참 많은, 인구에 비해서 참 많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대다수 보면은 서울 경기 학생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천안에 내려올 때부터 뭐 내가 천안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어떤 꿈을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서울 경기에 대해서 대학을 다니는 게 뭐 가장 급선무였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아서 내려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대학 생활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누구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세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종이 가장 좋은 도시가 되듯이 그 지역 좀 비교하면 또 불편한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천안에 대한 어떤 불만적 소재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좀 좋은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심어주면 어떻겠네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그 자기 지역에 대한 좋은 소개를 해서 이런 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천안시 2008년에 이걸 제안을 했던 거예요. 천안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과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 당시 대다수가 이거 되겠냐. 아이들이 과연 천안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과연 수업을 듣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09년에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될 거예요. 그 대학의 교양 강좌로 이제 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2009년에 처음에 그 3개 대학이 시작을 해요. 1학기에. 그리고 이제 1학기하고 2학기 때 6개 대학에 들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그 4년제 대학에는 8개 대학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2009년부터 저희가 어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보다도 학생들이 이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해간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학기 같은 경우도 한 1200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해요. 한 학기. 그러니까 1년에 한 2400명 정도에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단일 과목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 지금 한 14년 정도 되는데 매년 한 3,000명 정도 하면 3만 명이 넘어서 한 4, 5만 명 정도까지 가니까 좀 대단히 단일 강좌로서는 가장 수강 신청이 많죠. 이렇게 한 30년, 40년 지나면 뭐 기네스북에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천안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어떤 중요한데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간에 또 어떤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빨리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이런 천안학이 대체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를 뒤에 쭉 아마 그게 오늘 얘기하는 지역학의 가치와 의미는 그 조사 분석한 내용이 아마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40분까지. 40분까지. 이건 저기고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이거 지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좀 요 얘기를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밑에 게 뒤로 가는 거. 어떤 게 불 비치는 게 어떤 게 이게 뒤로 가는 거고 이게 그죠 포인트 불빛 나오는 거 이거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어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천안지도거든요. 천안 시지도예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 옆에 있는 거, 요게 지금 세종시 지도잖아요, 그죠? 요 지도가 이게 이제 서울이고, 제가 학생들한테 가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학생들한테 놓고 여러분들 이 지도 이거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이 지도가 의미하는 거, 뭘 상징하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마귀 할멈 같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거 호두 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호두 같아요. 정말 호두 같아요. 보니까 호두를 깨고 나면 그 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천안이 호두 과자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 천안학을 하면서 전국 참 많이 다녔어요. 뭐 수원이나 용이나 또 무슨 뭐 저쪽 김해, 경산 아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이 지역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2011년인가 그때 이제 이 지역을 갔는데 이게 김해거든요. 이 김해시의 지도인데 김해 하면은 우리가 그새 김해 하면 생각나는 게 김수로왕이잖아요, 그죠? 김해 아래에서 태어나요. 부지공에서 그 거부가 뭐 머리를 뭐 달라 아니면 뭐 구워 먹겠다 뭐 이러니까 뭐 5개, 6개인가 알을 줘서 그 알에서 첫 번째 깨어난 게 뭐 김수로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알을 빨리 먹었으면 아마 김수로왕이 안 태어났을 텐데 하여튼간에 이튿날인가 먹었대요. 그래서 이튿날인가 깨어났대요. 근데 이걸 보면 이 알에서 부화한 거 같잖아요, 껍질이. 야,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서울 지도잖아요, 그죠? 저는 이 서울 지도 보면 꼭 왕관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양한 어떤 우리 상상력도 충분히 되고 이걸 어떻게 컨텐츠화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마 이런 글쎄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세종시가 대체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아마 이렇게 물어다 보면 학생들은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상상력에서 뭐 세종시가 이런 거다라고 아마 세종시도 그런 쪽에 이제 차원을 두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지역학이 어떻게 발달했다. 시간 되고 좀 얘기해줘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학 보니까 저희가 2009년, 8년도에 저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2000년도 너무 확실히 지역학이라고 하는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학의 붐을 맞는 그런 것이 언론 검색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학은 뭐 두 가지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지역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인지가 됐을 때 학생 교육의 대상은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이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소통, 교육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당시 얘기했는데 천안이 이 교육 소통 중에는 아마 전국적으로는 가장 앞서가는 도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천안시에 매일 얘기하는 게 이 연구를 좀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마 뒤에 얘기하는 공주학은 아마 소통보다도 연구 쪽에 아마 많이 이렇게 좀 포커스가 돼 있을 거고, 아마 세종학이 가려면 이 두 가지 어떤 축을 잘 끌고 가야만이, 왜냐하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는 결국 뭐냐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연구와 교육은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세종시와 관련된 분들이 와 계시면 세종학 할 때 교육적인 측면보다도 연구에 많이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걸 좀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그래서 이제 한번 봤어요. 그걸 봤더니 확실히 그 지역학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체성하고 지역 발전. 그래서 지역학이 추구하는 건 두 가지다. 이게 사실 제 원래 고향이 천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는 해요. 만약에 제가 공주에, 뭐 여기 공주 교수님 와 계시는데, 제가 공주에서 공주학 한다고 해서 아마 굉장히 치탄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지역학에는 향토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토와 지역학의 관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정립이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지역학 하면서 향토라고 하는 거 지역학이 중요한 축이다. 근데 지역학은 뒤에서 얘기하는 다 담는 거다. 결국 천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릇에 천안에서 생길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담자. 예를 들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이런 것들이 다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이 그 당시에 급격하게 형성이 되어 오르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이제 향토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어떤 그 기존에 그분들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갈등의 소질이 있는, 저희가 그런 걸 잘 하고 넘어갔는데 그 도시가 어떤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도시일수록 우리가 어떤 그 기득권이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향토에서 중요한 게 저는 이 정체성이라고 봐요. 향토 사이에서 추구해야 될 게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향토 사이에서 차지해야 될 영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고 하는 건 다른 학문들이 같이 융합해야만이 형성이 되지, 어떤 특정한 분야만 갖고는 한계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학은 다 담아야 된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게 이 내용이 천안학 교육에 다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영역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뒤에 이렇게 좀 보여줄 텐데, 저희는 지금 어떤 매주 이렇게 특강 형태로 지금 지역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주면 15개 주의 강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글을 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연구로서 소통으로서, 그래서 지역학은 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연구가 영역이 있어서 지금 이런 저희가 지금 매주 주제를 잡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첫 주에는 지역학의 천안의 목적과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체성 가치. 그래서 이 강의 주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8개 대학의 주방 교수님들 항시 학기가 끝나가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주제가 들어갔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제를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바꿔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우리가 그잖아요. 어떤 교육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분이 한 학기 동안 계속 가르치는 것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강사님이 와서 밝히는 거,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천안학 처음 시작하면서 천안시하고 또 이제 천안시에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각 대학 주방 교수들을 모셔놓고 절대 상대 평가하지 마라, 절대 평가를 해라. 그리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와서 수업을 들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거다. 그래서 절대 평가도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천안학이
연구, 무슨 학생들 연구, 또는 학점 연구, 뭐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수강 신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항시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이 주제 발견. 이것이 이제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답사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천안시의 학생들이 8만 명의 학생의 가치를 좀 이해를 하느냐. 천안시 전체 공무원들 특강을 할 때도 학생들이 1인당 만약에 이게 하루에 10,000원만 쓴다고 해도 학생들이 7만 명만 해도 하루에 7억을 쓴답니다. 일주일에 4일 만에 28억이고 한 150억 이렇게 된다. 그게 주거비용 다 빼고, 근데 지금도 없죠. 한 2만 원 될 거예요. 차 한 잔 마시고.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 현장 답사를 가서 학생들한테 경천 순대 그런 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특산물을 먹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기 계실 분이면 천안의 경천 순대 모르는 학생이 많거든요. 먹어보고서는 한번 먹어보면 맛있으면 다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좀 중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순대국밥 먹는 그런 장면들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00원, 6,000원이었는데 한 그릇 6,000원의 가치가 한 학생의 평생의 가치를 계산하면 굉장히 큰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특산품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제가 그 배 조합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요. 학생 배 갖다 놓고 학생들한테 자꾸 먹여봐라, 시식해봐라, 이것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은 그냥 넘어가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찾아가는 천안을 위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이제 대학생을 좀 해서 이 커뮤니티 주체를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일반 시민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현재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효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수업 전과 후 사전 사후 분석을 하는데 사전 수업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 수준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사전 일대와 사후 일대 지금 폭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관심의 폭도 지금 사전 사후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게 천안을 듣고 나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호감도 또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취업 의사,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천안에 취업할 의사가 있느냐, 천안에 거주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그 사전 사후가 좀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취업 의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주 의사도 뭐 지역 요새 지금 지방자치단체 가장 관심이 지역의 어떤 인구 증가라고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런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사전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천안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5개를 적어봐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5개를 또 적어봐라 했을 때 이런 이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학생들한테는 결국은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학생들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 다 끝나가지고 지금 설문은 옛날에는 그 설문지로 했는데 지금은 이 구글 설문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856명이 지금 현재 응답을 했고, 그래서 쭉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다시 다 엑셀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 교육을
이 전과 후, 그 결국은 어떠한 거를 학생들한테 심어주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홍대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천안이라고 천안에서 태생하고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천안하면 역시 또 홍대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떠오른다라고 이런 것들도 지역학의 어떤 교육의 그 가치와 의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생, 중학생, 저는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주할 거냐 떠나려고 하지 않고 다들 그렇잖아요. 뭐 서울에서 발령나서 천안 와 있으면 좀 더 떠나려고 하는 게 아마 다들 저기니까 그들을 어떻게 정주 의사를 갖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교육의 대상, 이 커뮤니티의 어떤 교육의 대상들에 맞게끔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직접 찾아다니면서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확대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아마 가장 앞서가고 또 잘 되고 학생들이 또 저희가 수강 시점 한 5분이면 마감이 돼요. 한 1200명, 300명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학을 통해서 분명히 가치가 있다. 아마 세종학이 지금 세종도 요즘 대학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제 교양감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하면은 충분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들이 이 세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언젠간 다시 세종을 찾아오는 그러면서 세종이 더욱 지속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오늘 토론회 좌장이나 사회를 맡은 게 아니라 그냥 진행이기 때문에 따로 요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발표 운동원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김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공주학연구원에서 아카이브 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카이브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그 과정이나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저한테 말씀하라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세종하고 그다음에 천안, 서산 정도가 충남에서 인구가 느는 도시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종하고 저희하고 가장 큰 차이는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세종은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세종 사람으로 만드는가가 과제인 것이고, 저희는 자꾸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문화를 보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저희 공주학연구원입니다. 저희 공주학연구원은 2012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2015년부터 공주시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2016년에 2월에 완공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건물 관리해가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주학연구원을 만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없어지는 자료, 그 다음에 사라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 그것들을 좀 모아보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혜준 교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초대 원장이시거든요.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고 마을 하나가 없어지면 박물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하고 같다라는 말씀을 늘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저희 이제 그 생각하면서 자료들을 지금까지 모으고 그 다음에 컨텐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같은 것들은 저는 세종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연구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 자료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기록관리 체제 구축하는 거, 아카이브를 해서 서비스하는 거,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가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좀 끌어들일까의 문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본 방향도 그냥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여기입니다. 시민운동과 양성, 시민 참여 기증 및 기록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단순히 와서 강의만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도 가서 역사가 내지 구술 수집가 아니면 연구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 양성 교육에 나름대로 저희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주시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4년, 15년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돈을 좀 받았는데요. 아카이브 사업으로 받은 거는 올까지 약 1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한 거는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아카이브 팀은 그냥 10억인데 저것도 굉장히 큰 돈이죠. 시에서 1년에 2억 5천 정도 줄 때 굉장히 애를 먹고 줍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아카이브 팀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10억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고요.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장 제가 이제 책임자고요. 책임연구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연구보조원이 3명 있고 해서 총 5명이 운영을 합니다. 자료실은 따로 만들어서요. 아카이브 구축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서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람실도 있어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카이브 작업실이 있어서 자료 기증받고 자료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한 5, 6년 동안 모은 자료 통계입니다. 한 6만 4천 건 정도 되고요. 연도별로는 이렇게. 그다음에 형태별로는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서 자료, 사진 자료,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 문서 자료, 박물 자료, 구술 자료 그렇습니다. 사진 자료가 제일 많은데 저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보통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없애버려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 순간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에 이미 지금 노인들이 계실 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처별로 치면은 개인도 많이 주셨지만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관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체에서 기증한 것도 있고 기업에서 기증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모은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일기장인데요. 1940년대 공주농고에 다녔던 학생 하나가 3년 내내 일기를 쓴 걸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일본어로 되어 있죠. 저걸 가져다가 이제 번역을 하고 복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든가. 이거는 50년대 초반에 수학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제시대 지도, 앨범 같은 것들, 사진 같은 것들을 쭉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5, 6년 전에 저희가 모으지 않았으면 대부분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는 자료들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자료들을 열심히 잘 모아두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다 저희가 한 일들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먼저 공주학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세종하고 관련된 연구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육청에서요 2019년, 20년 그 즈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대부분 다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갔어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과연 그 연구원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원에서 나름대로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미나 했고요. 올해도 세미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원이 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세 기관이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같이 가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이 아니라 셋이 같이 해야 되는 활동이거든요. 특히나 세종은 아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었던 분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화합시켜 가는가가 제 생각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세종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학교에 자료 만들어줄 때 용역을 제가 맡아서 했었는데 세종 지역학 교재 만드는 사업 그때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종 학생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줘야 된다. 세종에서 태어나진 않았어도
어딜 가든 간에 세종에서 자라고 공부했다는 것을 세종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조학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일단 뭘 하든 간에 지원이 없으면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원 고용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원비가 있어야 되는데 공주시에서는 2억 주는 거, 2억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하지만 2억 줄 때마다 굉장히 손 떨면서 줍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늘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지원이 계속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일단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세종이 아직은 세종문화재단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저희가 공조학연구원만 있을 때는 공조학연구원에서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공주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희 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저희 어떻게 직원을 운영해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다면은 세종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세종학하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면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되거든요. 세 번째는 대학 문제입니다. 세종에 대학이 있지요. 저 홍익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대학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본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지 세종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세종학이 발전하려면 연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연구자는 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갈 동반자를 세종학에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하고 손잡고 어떻게 일해야 될까? 그거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자료 그냥 보시면 아는 자료입니다. 돈 있어서 만든 자료들이고요. 이 구축해 놓은 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축하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천안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학생들이 천안학을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공주학 저희도 이제 교양으로 열어서 운영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역사를 생각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점점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민 상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학과 교수한테 왜 학생들이 역사를 안 좋아하느냐, 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교육학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학생은 미래지향적이고 교수는 과거지향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과거지향적으로 바뀌고 학생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 미래지향적인 학생들한테 과거를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니 그게 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천안학의 나름대로 좀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공조학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갖고 왔을 텐데 아쉽게도 못 갖고 왔네요. 연구원님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끝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주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따 토의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이따 이렇게 리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발표, 지금 문경호 교수님이 시간을 많이 줄여주셨다고 너무 방심하고 이렇게 쭉 하지 마시고요. 네, 25분 이내인데. 원래 말씀 나누면 네, 같은 팀이기 때문에 지금 좀 그렇습니다. 네, 세종연구실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이재민이라고 하고요. 지역회 연구센터에서 연구팀장을 좀 겸하고 있습니다. 10살 소년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원래 세종시가 출범 10주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10년 동안 이제 10살 소년이 되었는데요. 지역학 연구 그리고 지역학 활동, 세종학 연구를 통해서
잘 큰 20살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은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문경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하셨는데 어쨌든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세종 사람으로 하는 것이 지역학 연구의 그런 목표이자 비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은 뭐 세종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행정적으로 지금 세종 시민입니다만 세종 사람의 그런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세종학 활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소 조금 행정적인 내용인데요.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조금 아시는 건 다 패스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선도된 그런 도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기군 전역 그리고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 일부 그리고 청원군 그러니까 청주시 부영면이 북악면으로 되었죠. 그래서 이런 세 도시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긴 지가 1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2년, 즉 세종이라고 명칭이 부여된 이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 공모를 그때 있었는데요. 20개 정도가 1차 본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1차 본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3개가 이제 3개를 국민 공모를 통해서 그 명칭을 선정했었고요. 이때 3등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3등 20개 중에 1대 명칭은 뭐 세종, 뭐 중도, 장남, 장남평야가 있기 때문에 장남, 뭐 대동, 평화 이런 좋은 말, 한마을, 한누리 이런 한글 이런 명칭을 썼는데 바로 3등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종이고요. 2등이 금강입니다. 금강이고 1등이 한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울을 가장 높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한울이라는 명칭이 딱 봤을 때 예쁘잖아요. 이래서 한울이 1등이었던 것 같은데 지명으로 쓰기에는 한울이 안 되는 이유가 외래어로 고칠 때 너무 힘들다. 한자 또는 영어로 고칠 때 다 힘들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한울 자체가 천도교의 그런 하나의 검산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으로 쓰기는 탈락이 되었고 2등이 금강이었습니다. 금강.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금강은 그 금강시라고 표현하면 사실 나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디 대전에 간다, 대전시에 간다라고 하지 않죠. 대전에 간다라고 하죠. 어디 공주에 간다라고 했을 때 공주시에 간다라고 공주에 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강에 갔다 온다, 금강에 갔다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디를 갔다 온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강이 뭐 청주, 부여, 공주 다 지나고 있는 강이니까 특정한 명칭성에서 정확한 지칭하는 것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3등 세종이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제 10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뭐 세종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 세종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큰 울림, 특별함 이런 것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런 세종의 인연은 뭐 전이면의 그런 왕의 초수라든지 뭐 임난수 장군을 대하는 세종의 마음이라든지 덕천군, 정종의 아들이 세종과 동갑입니다. 그 덕천군의 그런 이야기가 금남면에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박동과 박팽년, 전이면에서 그런 흔적이 나타났었고, 뭐 금남면의 성산문의 사당, 그리고 장군면의 김종서의 묘, 효자 이정관의 그런 이야기, 그런 충분히 이런 지역 자원, 숨겨져 있는 지역 자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종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조례 제정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세종학이 사실은 활동은 어떻게 보면 미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좀 선진적이었습니다. 2018년에 그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지역학 네트워크 세종학진흥위원회 활동과 함께 이제 세종학 포럼과 세미나 그리고 지역 그 집현전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4일 그 시의원에 의해서 이제 세종학이라는 조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시기적으로 빨리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학의 그런 지원과 관리, 기반 강화, 그리고 체계적인 세종학 연구의 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시장의 책무라든지 세종학 진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제 2019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었고요.
소련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그 지역학 네트워크 활동, 즉 지역학 자문위원 기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세종학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종학진흥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세종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 5번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5번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그리고 타 지역 사례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했었고요. 중장기 연구 용역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이제 세종시 전체를 좀 아울러야 된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5번째에서는 이제 세종시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그런 지역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역학 네트워크들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종학 포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그리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종시의 그런 도시 설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세종학 포럼이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작년에 이제 저희 지역학 연구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세종학 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기조 강연으로 이희주 교수님께서 모셔서 지역학의 의미와 세종학의 의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기조 강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내 그런 교수님들에 의해서 이제 세종시의 그런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찰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이제 집현전 교육이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집현전 안에 4개의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정책 아카데미, 학부모대학, 연합교양대학, 인문학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연합교양대학 안에서 이제 지역학 연구기관이 지역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연계하여서 이제 공동주관을 통해서 지역학, 세종학에 대한 교육이 좀 진행되고 있었고요. 총 15차시 2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천안학은 아까 1200명까지 한 학기 수강을 한다고 하는데, 세종학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않지만 어쨌든 세종학도 지금 나름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을 살펴보시면 세종시와 관련된 그런 관광, 그리고 세종시의 문화생활, 세종시의 주요 인물, 그리고 세종시의 문화 정체성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 답사, 그리고 사회적 경제, 창업과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학과 세종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대전 세종연구원 산하에 이제 대전 세종 지역학 연구센터가 2021년 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전학은 사실 2019년 그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 2019년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토대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세종학도 2020년에 지역학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학에 대한 비전과 목표는 어쨌든 이 지역의 정체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에 유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종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세종시 정체성 정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학문적이고 정신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학도 이제 그에 발맞추어서 센터 설립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세종학과의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세종학에서 없는 거는 세종학 연구 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항목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은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예산을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앞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지역학 연구센터를 조금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센터장님 아까 진행하시는 우리 한상원 책임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고 계시고요. 팀장은 이제 연구팀과 대외협력팀을 나누고 이제 위촉 연구원 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보통 연구센터 같은 게 시의 요청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구원에서 좀 뭔가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시도로 인해서 이제 대전 세종 지역화연구센터가 출연금으로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까지 투표는 좀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전 세종 지역화연구센터가 처음에 구성한 것이 연구포럼위원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공동대표와 국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전학을 연구하셨던 그런 분들과 그리고 세종에 계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함께 엮는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전 세종연구센터는 이제 대전 세종학의 그런 역할, 그리고 대전 세종학의 방향성,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당면 과제로 삼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21년도의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역화 연구 국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 16일에는 대전 세종 정책 엑스포 지역화 연구 세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지역학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종학 포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이제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사 및 자료 발간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특히 세종의 경우는 아까 그 책을 나눠드렸는데, 대전은 이제 20세기 대전의 리더스피릿이라는 이제 기획정서를 발간했습니다. 세종도 이제 발맞추어서 세종의 인물편이라는 것을 이제 발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세종학 포럼 개최를 예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학회를 좀 출범해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것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과제 연구에서 대전 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 방향 설정과 아젠다 발굴이라는 전략과제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때 지역학의 대상과 범주 비교를 AHP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학은 사실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보다는 특강시 단위의 대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정책적 문제 해결보다는 지금은 인문가치 발굴 하선하는 게 먼저인 게 아닌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화 연구 활동에서는 홍보와 네트워킹, 상시적 연구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육 사업이 중요하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대전 리더 스피릿을 조금 말씀드리면 10명, 대전에서 태어났거나 대전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 10명에 대한 리더 스피릿을 재조명을 했습니다. 우송 김정우부터 단재 신채호, 운정 성락서,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 오원희 선생님까지 10명의 리더 스피릿을 고찰했었는데요. 세종학도 한 36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기를 아우르는 그런 인물들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이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세종을 다 가리키는데, 고려시대에 태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전이씨 시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부터, 숨겨진 그런 분들부터, 임성주라는 훌륭한 유학자도 다시 한번 조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근현대기에 처음으로 일본인이지만 독립운동가 소원을 받았던 가네코 후미코, 그리고 19세의 그런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임대수 선생님, 그리고 조치원 최고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매희석 전은장님까지, 그리고 연동면의 장우진 화백, 이런 분들을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집필지는 선정이 됐고요. 6월 말에 아마 착수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정체성 구현을 위해서 세종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역화 연구센터와 그리고 세종시청, 그리고 세종시 문화재단, 그리고 세종문화원, 그리고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지역화 연구를 좀 뭔가 총괄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종학 조례는 조금 지금 미리 2018년도 제정이 되었지만 조금의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 정체성 구현의 두 가지 프레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세종시에서는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섯에서 이제 좀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전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종대왕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센터 차원에서는 이제 대전학 세종학, 대전 세종학, 대전 가운데점 세종학에 대한 그런 범위와 특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학 연구 활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과학문이라기보다는 시민들과 소통과 교류, 공감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지역학 방향을 설정을 하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뭐 공주학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종학이 초중등 사회교과서에서 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도 센터에서 같이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라는 도시 특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변 도시와의 그런 관계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전 세종학, 그리고 대전 가운데점 세종학, 다음에 충청권 메가시티, 그리고 충청권의 그런 인접 지역들, 천안, 아산, 공주, 청주 등 이런 도시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세종학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세종학이 시작된 지가 이제 한 3년 차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세종학이 담금질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세종학이 그 연구책도 발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 교류 행사도 하는 그런 세종학이 그런 실천성이 이제 담보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종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세종학을 통해서 건실하게 클 수 있는 그런 20살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앉아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뭐 따로 형식 격식 없이 궁금한 분 오늘 따로 토론자를 뭐 하여튼 순서는 제가 먼저 드리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따로 사회자나 없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서 들어주시는 그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한번 연구자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천안시와 공주시의 인문학 강좌를 세종학을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하여튼 부럽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세종학도 고려대학교에서 한 3년 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좀 연구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아쉬운 것이 세종시가 열사소년 세종시라고 했는데 10년 전 7월 1일 내일 모레면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연기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같은 건 모든 건 공주 쪽에 많아요. 도청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다 보니까 모든 거는 쉽게 가는 거는 그 연구했던 분들이 공주 쪽에 많이 계세요. 근데 하여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한 거하고 차이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서 좀 답답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발표를 쭉 해주시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세종시는 인구가 늘어나서 그 정체성을 살리고 아까 문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종시가 내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학토사의 제 입장에서는 세종시 학토사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중등생, 고등생들의 그림책을 세종시 인물을 가서 지금 10년째 1000권 시켜서 그림책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인물은 엄청 많아요. 세종시에. 세종대왕 때만 해도 저는 세종시대에 연결됐던 명신만 해서 8분을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인사동에서 금속활자 경자자 했던 분이 김익정 전 이사님이에요.
인물만 해도 지금 많이 있는데 아까 뭐 이정관도 있고 또 이후생도 하시고 빠져 있던데 뒤더라고 좀 그 처음 얘기 하신다고 하면은 문화원의 이제 향토사하고도 좀 꾸준히 뭐 연기구 시절부터 꾸준히 그 연구했던 분이 많이 있어요.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분들 자료 교육청에도 있고 문화원에도 많이 쓰여 있는데 이걸 다시 연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혼선도 오고 이게 그 향토사 위원들이 했던 게 이게 구전으로 들어서 이게 기록해 놓은 게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냥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그 실제 자료 갖고 연구해서 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 말한다면 건설청에서 원수산, 세종시에 있는 원수산에 하는 거를 거기 그 안내판 재료위에다 써놓은 게 형제다간이 왼수간 지내서 했다는 그 문구 썼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구전에 들어오면 제일 악담이거든요. 형제간에 뭐 왼수지간에 대해서 원수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지금에 와서는 그 원수산을 원나라 으뜸원자에다가 장수 숫자 썼던 거를 으뜸원자에다가 머리 숫자 쓰는 걸로 해서 우리 세종시에 최고 우두머리가 와 있는 걸로 이렇게 세종으로 이렇게 원수산으로 이렇게 지명을 변경을 했지만은 하여튼 하나하나가 지금 정체성이 좀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 대학생도 좀 2개, 3개가 있지만은 일반 시민들,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더 연구해서 자료 수집해서 그걸 학교에 가서 하든지 예산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조례로 이렇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도 해치게 넣지도 않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조례 발표하는 의원이 누구야, 그 사람이? 참 답답해갖고 말이야. 아니, 그런 거 검토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한다는 게, 문화재단도 그래. 세종시 문화재단도 여기 오셨는지 몰라도 문화재단도 뭐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 쪽쪽쪽 해놓고서 이렇게 해야지. 다 포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아니, 전문의 문화재단에 대한 인물이든지 문화재든지 집중적으로 가게끔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다 넣었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좀 정체성을 못 찾아, 세종시가. 그래서 답답해서 하여튼 듣고는 더 혼란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토론회처럼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황우성 선생님하고 김진덕 선생님 토론자에 주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 이제 처음부터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오신 분들 중에 더 관심이 깊이 있으시고, 직감이 있으시니까, 또 특별히 말씀을 먼저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황우성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김진덕 팀장님, 세종문화재단의 김진덕 팀장님, 세종시 문화재단이라고 하죠? 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 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맡고 있는 김진덕이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세종학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세종시 문화재단이 어떻게 이렇게 섞여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차차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하나 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은 문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 역할 분담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두 번째 저는 이제 과거보다 제가 이제 또 나이 또래가 조금 더 지금 약간 젊은 쪽에 속해서 그런지 저도 사실 현재와 미래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문화유산이나 그런 것보다는 세종의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가 세종시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있는가, 어떻게 즐겁게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왜 해외
같은 데 나가보면 오후에도 이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도시의 모습이 되고 어떤 색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민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실 때 문화 지평전을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근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세종에서 이것을 즐기세요 이렇게 안 왔고 세계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먼저 이 사람들의 어떤 소프트터치 먼저 해보자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럼 세종에서는 어떻게 즐겨야지라고 하는 어떤 셀파라는 역할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이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만약에 좀 여기에서 공부를 더 한다면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세종시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전국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곳은 아마 세종시 그 퍼센트로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피아노 조율에 대해서 피아노 조율 횟수 곱하기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공무원 정책 집행자께서 피아노 조율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공연을 해야 되면 피아노 조율을 당연히 해야 되고 연습할 때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세종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집행자들을 어떻게 이 문화 생활에 젖어들게 하느냐. 그래야 정책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은 이 세종 시민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시민들도 정책 집행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끄는 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계속 이런 곳에 참여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 소회는 여기까지 하고 문경원 교수님께서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지역학하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사례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주학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다가 재단이 생기면서 축제적인 성격 띠는 것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사실상 예산은 거기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공주학은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직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게 약간 좀 어려워진 사례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세종학은 일단 재단은 예체능이나 문화사업하고 관련된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크잖아요. 축제 같은 걸 좀 전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세종학이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것하고 새로 연구되는 것들이 연결이 되고 이전에 했던 걸 또다시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사업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세종학은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세종발전연구원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조는 연구원 밑에 지역학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대전세종연구원 아래 이제 세종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은.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문화원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가가 여전히 과제로 남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상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청의 교육지원과장이고 우리 세종학 지역학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16년도, 7년도 문화예술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세종문화원, 세종문화재단, 향토사 연구소 이런 기관들과
지금과 같은 지역학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 전통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연구도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문화예술가가 아니라서 지금 정확한 제가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설정한 방향은 문화원은 지역의 전통 문화 진흥 그리고 문화재단은 대중예술이라든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문화예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 연구소에서 또 향토 연구하는 자료 어떤 사업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역할은 어떤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연구는 사실 세종문화원에서 역할이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에 또 세종학 연구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문경호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여전히 지역학 부분은 세종문화원에서 큰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고 발굴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도 사실은 세종문화원에서도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세종연구센터하고 이제 올해 사업으로 우리 세미나를 처음 계획을 하고 이렇게 개최했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포럼을 하니까 어떤 시민들에게 이런 세종학 연구를 한다는 걸 알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말로 실무적으로 우리 세종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종학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학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강연 어떤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강연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좀 구체화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 세종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저도 생각했던 바하고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뭐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우리 또 세종시와 연구센터에서도 계속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지금 뒤에 뒷자리에 배석하고 계시긴 한데 이제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연구 이제 지원 자문 이런 전문가 그룹으로 연구 포럼을 저희가 조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님도 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하실 말씀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이제 또 기존에 대전학 연구회 활동을 활발히 하셨고 그러니까 우선 김태명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뭐 먼저 해주셔도 저는 두 분 중에 어쨌든 우리 김태명 선배님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천안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학 교육의 효과가 그 거주이사 수준 전후 차이에 이 천안 거주이사가 나온단 말이죠. 지역 그리고 여기에 취업의사도 상당히 올라간단 말이죠. 야, 이거 굉장히 큰 효과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물론 뭐 전체적 강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신정인 교수님 생각에 뭐가 가장 그 과목 중에 뭐가 가장 중요했는지 아니면 과목 전체에 걸친 어떤 게 중요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 우리 문경호 교수님 공주는 왜 연구만 하고 교육은 안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대전 우리 이재민 박사님 아까도 제가 좀 그랬는데 이게
세종시라 보니까 자꾸 세종대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쭉 명칭 공부를 할 때 평화시가 됐으면 평화에 대해서 계속 막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혹은 만약에 건강시가 됐다면 건강에 대해서 지금 연결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연구 이전이니까 세종대왕하고는 과감하게 좀 탈피를 하셔가지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왜 세종특별시를 안 하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하는지, 앞으로 세종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로드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연구해 주시면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굉장히 우리 세종 시민들의 어떤 현재 정체성이라든지 미래 정체성을 가지고 천안시처럼 여기도 거주하고 싶고 여기서 취직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두 개쯤 잠깐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우리 또 한 박사님이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우리 대전학 연구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내년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대전학이 2022년도 지금 6월 말쯤 왔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전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바탕, 그리고 제 전공이 원래 지역 발전 경제입니다. Regional Development Economics인데 그런 관점과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트리븐이 발표한 거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것이 또 연구하시고 발표하신 분들의 하나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내가 이 세종시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사실 왕의 이름을 갖다가 세종시의 이름으로 지칭을 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세종시는 역사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세종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삶의 그 특성으로 봤을 때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공모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했고, 지금도 그 질문에는 그런 궁금증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이재민 박사가 그 오늘 발표의 제목을 보면 10살 소년 세종시잖아요. 그러면 세종시가 정말 10년밖에 안 됐는가? 세종시는 쫙 고대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곳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주 삶의 중심지고 근거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 반영하지 못하면서 그냥 10년, 14소년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세종시의, 지금 행정구역으로 본 세종시의 역사는 어떻게, 또 어떻게 그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이 세종시에다가 담아낼 것인가 하는 걸 굉장히 전 지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일찍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세종시 주민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연기군이죠. 거기에 이제 공주의 장기명하고 이제 부광이었지만 그분들은 좀 제하고더라도 연기군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조치원이요, 중부권 충청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도시로 커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앙의로서의 교통이 통과를 했고 충북선도 가고 또 장안선도 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통이나 이런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수용하면서 가야지 이게 세종시 10년 난 세종대왕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시 정립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왕이라고 한다면 10년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지어보니까 465평방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이 세종시의 행정구역이 465평방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오래전부터 쌓아오고 누적되고 또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포괄하면서 미래를 얘기할 때는 10년, 소년 세종시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되면서 그 바탕에서 우리는 새롭게 지금 팔계동의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그 세종시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존의 연기군의 조치원과 이런 지금 일개의 부계면 그다음에 팔계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끌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저기 어느 신교수님 말씀했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히 나눠가지고 과거에는 정말 연기군에 해당되는 것들을 충분히 추려내고 그 역사성이나 본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정립하고 그것이 현재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트렌드를 어떻게 소화하면서 현재를 끌어가면서 미래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때 이 세종시가 정말 뿌리를 내리는 세종시, 기존의 주민들이 공감하는 세종시, 그런 세종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한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큰 그림만치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면 자체 어떻게 해결하고 응답할 것인가는 연구진이 또 우리가 대전 세종 지역학 포럼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런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강동수 교수님이 간단한 질문을 해주셨고 거기 아이디에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태용 교수님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연결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태용 굉장히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우선 정건수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건 간단한 문제니까 천안과 공주의 답변을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짤막한 대답은 될 수가 없어서 길이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저희 쪽에는 지금 천안시장도 특강을 해요. 꼭 특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안시가 어떤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라. 집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라. 그러면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 학생은 전혀 모른다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그 공주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 그 취업센터에 팀장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우리 천안시의 대졸 입사하는 초봉이 가장 많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4천이나 5천 많아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7천만 원 주면 제가 했어요. 이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럼 학생들한테 이걸 알려야겠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와서 강의해라. 삼성들이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천안의 벤처를 회장 와서 강의해라. 그래서 천안에 대체 뭐가 있는지 학생한테 얘기해라. 그런 것들이 결국 학생들이 여기에 보면 취업할 의사를 분명히 높일 거다. 그리고 천안시장도 특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천안에 대해서 아래의 학생들이 알지. 그래서 지금 천안시장은 계속 강의해요. 그래서 대신 정치인들은 배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라는 이런 전부 배제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천안시장 외에는 만약에 이게 어떤 그 정치인들이 와서 특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치적인 지역학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 정치는 다 배제하고 천안시장은 특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뭐 시장 입장에서도 보면 각 대학을 또 가보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경우인데 저희 학교를 왔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그 카세타 같은 데는 많은데 여기 장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왜 휠체어 시스템처럼 없냐? 내가 이 가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나 어디 가서 쓰길 봐야 돼? 시장이 그걸 듣고서는 당장 그 휠체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되니까 학생들한테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주시장 특강하네?
하죠. 이 그런 것들이 연계가 잘 돼서 이런 것들 어느 시에 가면은 그게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곳이 정말 이게 어쨌든 지역학이 그런 의미에서는 홍보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홍보도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지역이 이러한 정책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풍절이라다가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됐을 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현황, 경제 현황, 그 다음에 기업들의 현황 이런 것들한테 학생들한테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는 나 여기 가볼만. 이번에도 저희가 한번 그 설문조사 지금 아직 추적 분석은 안 들었는데 천안에 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니까 집값이 저렴해서. 왜냐하면 서울 경기 학생들은 지금 이 집값이 심각성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천안에는 충분히 이 통화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KTX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를 어떻게 짤 거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것들이 강 교수님이 지적할 시에 학생들의 어떤 의사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몇 명씩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민교육은 공주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3번까지 특강이 있는데 그때마다 공주학연구원 뭐 3, 40명씩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 면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학생은 교양 강좌 선택을 했는데 이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주대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공주대 학생들만 듣다 보니까 천안만큼 수가 많지 않다는 거고요. 저희 캠퍼스가 천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공주대학교 천안 캠퍼스 다니는데 천안 앞 배우겠죠, 걔들은? 네, 천안.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예산 앞 배우겠죠. 그렇게 이제 나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교육이 좀 덜 된다는 이야기고요. 시민 교육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수가 적어서 그렇지 그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답사하고 학교 교육에서 공주학 연구되고 있습니다.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그 생각을 했네요. 천안학이 만약에 공주학에 비해서 훨씬 더 학생들에게 와 닿는다고 한다면 과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하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게 좀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학이라고 했을 때 현재 문제나 미래 문제보다는 약간 초점을 과거에 두고 있었거든요. 세종학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종학의 가장 큰 과제를 찾았어요. 그거는 세종의 과거하고 현재를 잇는 겁니다. 저희 이제 교생 나가면은 교수들이 한 번씩 가서 보거든요. 애들 수업 잘하는지. 이제 조치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업 끝나고 세종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런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 안에서 조치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세종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두 개로 나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아요. 이 과거가 분명히 있었던 도시인데 새로 생긴 도시인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거. 이거 조금 안 좋거든요. 통합이 가장 큰 과제인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세종시 안에서. 세종학은 그걸 해야겠네요. 과거 세종이랑 지금 현재의 세종을 잇는 역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을 다르게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모색하는 게 세종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한 말씀만 예. 짧게 이불도 안 걸려요. 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종의 현재의 고민은 뭐냐면 기존의 연기군 당시에 있었던 그 주민들하고 맞아요. 새롭게 이와도 정착하고 정상화에 궁금하는 분들하고의 통합, 일치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살아. 그러나 화학적으로 전혀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될 때 정말 세종시가 진짜 이 연기군과 그러니까 8개동 일대로
부계병원을 다 포함하는 그 대표로서의 세종시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해낼 때 정체성이 연계되어 있고 그 옛날 그 연기군의 그런 주민이나 역사를 끌어나갈 때 기존의 연기군 주민들도 기꺼이 세종시라고 이건가 하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사업적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세종하기 위원회 목적을 생각해 주시나요? 세종시의 전슬기 주무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흘렀는데, 물론 이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신다고?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질문이 질문을 받으신 게 있나요?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네, 일단 그러면 이재민 박사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또 다 이렇게 삼키시려고 사회자님께서 네네 뭐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강병수 교수님 그리고 김태민 교수님 뭐 지당하신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황호성 소장님께서도 그리고 김진동 팀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소장님께서는 황호성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일반 시민들과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재단과의 명확한 역할 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건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지역 활동이 우리 테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을 좀 전제로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학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단시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장기적 로드맵으로 구현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 강병수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행정적으로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특별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조금 참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종의 그런 지역학을 공감을 할 때 정말 정신적으로 세종특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아까 김태민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열사소년이라고 지칭은 했지만 어쨌든 시출범, 굉장히 행정적인 접근인 거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세종이라고 불렸던 게, 세종이라고 이름 지었던 게 여기 너 이제 세종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딱 열살이 되었다는 의미지 과거의 열살을 단절하거나 제외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군의 역사는 분명히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복숭아의 발상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근현대의 그런 독립운동의 그런 이야기들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원도심, 신도심 구분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 지역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역학 연구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학 관련한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세종시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세종문화원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세종 저희 연구센터도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상생할 수 있게 어쨌든 저희가 좀 네트워크의 조금 중심에 서서 플랫폼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마치고, 사실 세종학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도움, 그리고 많은 조언, 그리고 많은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최하는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 조직에 어쨌든 영국상에 제가 센터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 행사에 진행 방식이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건 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혼선을 가졌어요. 제가 진행자인지 사회자인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한 시민분이 와 계시다가 가셨는데 초등학생들 대상 역사교실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봤을 때
그 세종에 많은 이제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이 이 세종의 정체성, 현재 세종시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도 세종학에 대한 부분 관심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더 어린 뭐 대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신분증은 중요하지만 더 어린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고 제가 마무리해도 되나요? 네. 그럼 시간이 할 텐데 한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3가지 있었고요. 3개 발표가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가 묘하게도 지역학의 가장 그동안 지역학 연구의 중심이 되어왔던 이제 그 교육 또는 소통이라는 부분과 연구라는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고 세 번째 이재명 박사님 발표 같은 경우에 엄밀히 얘기하면 그 연구센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종학에 대한 지나온 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세종학 물론 있어 왔고 여러 형태가 있었지만 연구센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세종학이 조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조직화되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후반부에 대전학과 세종학, 또 대전과 세종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가장 지금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정책 엑스포라는 행사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희 이 명칭을 보시면 대전세종학센터가 아니고요. 대전세종학 연구원도 아니고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이제 이 명칭이 매우 중요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구해야만 됩니다. 왜 저희가 연구원이나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센터인지 전국의 지역학 연구센터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센터 직접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곳들의 플랫폼이 되는 역할인 것이고요. 그리고 왜 대전세종학이 아니고 대전세종지역학인지 이게 대전학과 세종학이 분명히 다른 기질적 요소가 매우 강한데 인위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숨어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이 문제예요. 그래서 대전학 세종학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고요. 1분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게 황우성 소장님이 본래 존재하던 바의 정체성이 또 이걸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 또 김진덕, 약간 다른 결인데 김진덕 팀장님은 문화예술의 정체성이라든가 시민들이 향하는 문화예술의 정체성이라든가 인적 자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역학 연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문경호 교수님이 일단 연구센터와 문화원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문화재단 중에서 지역학 연구를 하는 곳은 딱 한 곳 경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지금 중단했어요.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화재단은 사실상 지역학 연구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져 있고 문화원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전국 단위 문화원 연합회에서 작년부터 이 지역학 연구라는 걸 가장 중요한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전국의 문화원들이 이 지역학 연구에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계속 중요하게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근도 교수님이나 김태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근거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세종에 살지 않고 대전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학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정말 지역학 연구가 세종학 연구가 정말 활발해지면 세종시라는 명칭에서 일반적인 세종시라는 명칭에서 세종의 종자 같은 경우는 한자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굳어졌지만 이게 이제 세종대왕을 따라갔지만 얼마든지 변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미를 굉장히 다양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너무 세종대왕이 얽매이게 되고 계속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심지어 서울의 세종연구소와도 헷갈리는
뭐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동경호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세종학의 과제가 이제 포착이 되는 것 같다. 세종학의 과제는 세종의 현재와 과거를 잇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 모든 지역학 연구의 과제입니다. 과제이고 특별히 세종은 더 다른 지역학보다도 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현상 자체가 입체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저도 이 세미나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 세미나는 1차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